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 재학 중인 김수영 튜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제 닉네임은 그냥 수영이에요. 제 이름 그냥 썼고, 그리고 전공은 동양사학이라고 했는데, 좀 제가 동양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다들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뭐 동양화과냐, 동양철학과냐. 그래서 되게 그런 에피소드 되게 많았어요. 제가 학교 과사에 이렇게 동양사학과 연결해주세요 이랬는데 동양화과로 막 연결해주고, 근데 동양화는 동양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 동양철학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동양 뭐 사상가들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동양철학이고요. 저는 동양사학으로 이제 동양 주로 역사를 공부를 하는 그런 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대학교 갔을 때 사학과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뭔가 지루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텐데, 사학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우선 좀 전공 설명을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보시면은 이제 제가 크게 뭐 지역에 따라서도 분류를 했고, 그다음 분야에 따라서도 분류를 했는데, 사실 전국의 사학과는 대부분 그냥 사학과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도 나누고 분야에 따라서도 나눠서 제가 좀 이걸 참고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먼저 지역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첫 번째 보면은 국사학 보이시죠? 국사학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전공인 동양사학. 동양사학이라 하면은 동양의 역사를 주로 공부를 하는 건데, 동양이라고 했을 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주로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역사를 주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뭐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사도 좀 이렇게 곁가지로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주로 중국이랑 일본사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사학 같은 경우는 서양의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역사를 이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13학번인데 학교를 재수해서 들어갔을 때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라고 또 새롭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일본이나 동아시아, 인도, 서아시아 같이 기존의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들을 주로 다루고요. 그래서 이 학부는 그냥 역사학과가 아니라 뭐 그 지역의 언어나 문화 같이 좀 더 폭넓게 다루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엔 또 특이하게 미술사학이 따로 있어요. 분야에 따라서 이제 미술의 역사, 미술품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사학과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주로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시대별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공부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럼 왜 역사학 왜 하시죠? 뭐 돈도 안 되고 왜 하는 건가? 별로 흥미도 딱히 없어 보이는데 왜 선택했냐라고 물으시면은, 저는 우선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거의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불행하게도 아무래도 우리 요즘 시스템은 이제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로 근현대사, 국사 이런 건 잘 아는데, 이제 뭐 세계사? 특히 뭐 동양 역사나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 중국, 일본 가까운 나라인데도 아무 기초 지식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공부의 기본은, 기초는 역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대학을 가면 뭘 공부하시는지 간에 뭐 정치를 공부한다, 사학을 공부한다, 그럼 뭐든지 기본은 그 학문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학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갔을 때는 그래도 좀 기초 뭔가 지식, 기초 체력을 다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동양사학과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학과 갔을 때 원래 우리가 상상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뭔가 경영학 가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역사학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어땠냐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제 느낌은 글을 되게 많이 읽고 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교수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네가 인문대학 와가지고 이렇게 역사학과 와가지고 하는 거는 뭐 글 읽고 쓰고 뭐 그거 말하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거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 과는 그리고 중국, 일본 역사를 주로 다룬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언어, 그러니까 중국어나 일본어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좀 필요로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지역 사료를 읽어야 되니까 그 지역 언어도 습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편견을 가진 나라잖아요. 그거 제가 굳이 말하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역사를 통해서 좀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편견도 해소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뭐 대학 우리 뭐 과 선택하거나 진로 선택할 때 뭐가 중요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좀 내가 진학할 과가 뭐 어떤 교수님이 계시고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는지 그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인문 아예 광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전공 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돼서 제가 충분히 탐색을 한 다음에 하나 고른 게 동양사학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은 뭐 서양사학도 있고 되게 제가 모르는 건 되게 많아요. 근데 굳이 동양사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과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교수님들이 직접 스터디도 끌어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케어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동양 역사도 되게 흥미롭다라는 거를 이제 1년 동안 교양 과목 이런 걸 들으면서 깨달아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로 얘기, 그러니까 진로란다. 전공 얘기는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제가 뭐 질문 같은 거 하나 받아볼까요? Q&A 타임. 질문이 어디 있죠? 역사학과 나중에 진로가 어떻게 되냐? 네, 그거를 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문과는 딱히 막 정해진 진로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없고, 그치만 역사학을 내가 굳이 살리고 싶다면 사실은 거의 석박사까지 공부를 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뭐 학교나 학원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석박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뭐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뭐 기록물 관리사나 문화재 보존원, 뭐 연구원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문과는 내가 뭐 무조건 뭐 역사 관련해서 꼭 진로를 잡지 않아도 충분히 뭐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진로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럼 어떻게 서울대를 갔느냐. 사실 저도 재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해드릴 말씀이 많은데 어떤 나이대 분들이 오는지 몰라서 좀 광범위하게 제가 공부 비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4가지 정도? 먼저 첫 번째는 하루 단위로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데 진짜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이 스터디 플래너를 꼭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재수를 하게 된 이유는 진짜 이걸 안 쓰고 내 마음대로 해서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스터디 플래너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재수를 할 때 그래서 한 100일 정도 남겨놓고 진짜 꼼꼼하게 이제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을 하면서 진짜 매일매일 걸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매일매일 반성을 쓰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공부를 안 했구나. 솔직히 저가 뭐 막 서울대생이라면 맨날 공부를 막 체계적으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막 한 번씩 하루 막 다 놀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죄책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터디 플래너를 딱 보면은 이제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게 되면 우선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수능을 내가 준비한다. 그러면은 정말 긴 레이스인데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를 더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면은 스터디 플래너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권화를 시키라는 거였는데요. 특히 이제 내신 같은 거 공부할 때 막 이것저것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막 뭐 참고서도 보고 문제집도 보고 뭐도 보고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집중이 막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한 권을 딱 정해서 단권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뭐 선생님 필기든 참고서 내용이든 그리고 뭐 문제집에서 내가 좀 알게 됐던 새로운 개념이든 그거를 하나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되게 좀 효율적이고 그걸 단권화 시키는 과정에서 또 공부가 돼요.
아, 내가 이런 거를 또 연결하면서 이제 공부를 또 다시 반복한 효과? 그래서 시간도 효율적이고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막 틈틈이 공부해라. 근데 막 이렇게 과외를 하면은 그 선생님 틈이 어딨어요? 막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밥 먹고 그냥 뭐 쉬고 단데 근데 이제 그 쉬는 시간 하나하나도 사실 정말 소중한 짜투리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면은 영어 단어 같은 거 짜투리 시간에 외워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되게 잘 외워져요. 막 내가 1시간 동안 자습 시간에 영어 단어를 쭉 공부하는 거 말고 내가 막 이걸 계속 진짜 이 10분 안에 내가 이걸 10개를 내가 뭐 다 외워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이게 진짜 확확 들어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되게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딱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내가 예를 들면은 버스로 이동할 때, 등하교 시간에, 또 학원으로 이동할 때, 그런 이제 틈틈이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좋고, 그때 읽을 수 있는 작은 노트를 꼭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도 재수할 때 되게 많이 썼던 방법인데, 크기는 한 손바닥 정도?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정도, 그 정도의 그런 작은 노트를 만들면은 들고 다니기도 쉽고, 또 너무 작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기도 쉽고, 그걸 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짜투리 시간 때 그냥 읽어만 줘도 되게 많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노트에다가 뭐 오답도 하고, 뭐 내가 잘 헷갈리던 개념도 정리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효과가 좋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재수할 때 주요가 뭐 국영수를 위주로 맨날 공부를 하니까 사탐을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로 사탐은 여기다 이제 틈틈이 정리를 해놓고 이동할 때 읽는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시험이랑 같은 환경에서 공부해라는 거.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원래 시간만 넉넉하면 잘 풀고 하는데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때 결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라는 거예요. 특히나 시간 같은 거. 시간 예를 들면은 수학을 100분을 준다. 100분을 준다고 하면은 그 100분을 내가 어떻게 안배할 것인지 맨날 공부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킹할 시간 한 5분 남겨두고 그럼 95분 정도 남잖아요. 그럼 95분 동안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우리가 막 쓸데없이 한 문제 오래 잡고 있으면 그건 다 낭비예요. 최대한 효율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2점짜리, 3점짜리 쉬운 거 팍 다 풀어놓고 그다음에 무조건 4점짜리 무조건 그냥 넘어가. 왜냐면은 내가 긴장을 해서 못 푸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그냥 체화된다 해야 되나? 내 몸에 그냥 익혀져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시간을 제한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재수할 때, 수능을 쳐야 되잖아요. 그 수능 당일날 한 2~3시간